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창원시 창동 공영주차장의 증축 사업이 제기되면서 창동 상인회와 일부 창동 상인들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도내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림과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 예술을 선보이는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문학 특별기획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지난 28일 경남도 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공정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며 제3의 입장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도와 도교육청에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4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공정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중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의 당사자인 경남도의회는 중재안을 제안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4일 4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도청에서 두 가지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문재인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지켜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이 도교육청에서 도의 감사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 단초를 정한 것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 여부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해결이 이번 사태 해결에 초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2월 17일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지켜야 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감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은 경남도 내 43만 8,855명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0만 6,987명을 조사해 지원하라는 제안입니다. 이 경우 1,58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 가운데 62.5%인 992억 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7.5%, 즉 595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청에서 2014년 2월 17일 합의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선별급식 기준으로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전체 학생 43만 8,553명을 대상으로 부모 소득에 따른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4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이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재안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단순히 수치만을 나열해놓고 경남도 교육청에게 받아들이라는 강요를 하고 있어 이는 다시 한번 경남도청을 대신해 경남도 교육청의 선별급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중재안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중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으로 경남도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4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제시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일지 아니면 도의회의 중재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창동 공영주차장의 증축 사업이 재개되면서 창동 상인회와 일부 창동 상인들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증축 사업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창동 공영주차장 증축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옛 마산 지역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창동. 창동 상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창동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창동 공영주차장이 지난 2012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2층 구조의 공영주차장은 마산 원도심 권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저렴한 주차비로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동 상인회가 창동 공영주차장을 더 증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창동 상인회와 일부 창동 상인들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창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창동 공영주차장의 증축보다는 창동 예술촌의 입구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새로운 주차장이 2군데나 새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굳이 창동 공영주차장의 증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창동 예술촌 입구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며 증축보다는 창동 예술촌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고른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창동 예술촌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새롭게 만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 예술촌 공영주차장을 꼭 필요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창동은 지금 예술촌을 테마로 잡고 예전에 창동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고 있는데 창동 예술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북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번 기회 아니면 힘들다. 그렇게 저희들을 보고 있고. 또 창동 예술촌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여러 번 창동 상인회 회장에게 건의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시민들과 상인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창동을 찾는 시민들과 창동 상인들에게 창동 공영주차장 증축 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동 상인회 회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창동 상인회 회원 93%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 현재로서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은 창동 통합상가 회원과 고객들의 염원을 담아서 93%의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자체나 국가가 부여하다 그러면은 신축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신축이 불가하다 하여 저희 창동 상인회에서는 우리 상인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증축 사업을 기한을 하고 제안을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또 송 회장은 창동 예술촌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할 경우 최소 약 6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창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할 경우 약 20억의 예산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창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인화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도 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도내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부모들에게 찬반을 묻는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의견 설문조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 28만 5,089명에 대해서며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전달됐습니다. 설문조사는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수용 여부와 모르겠다 등을 표시토록 했으며 이번 설문조사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의회에서 6일까지 중재안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도의회 기간 연장에 대한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현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성일 창원시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은 30일 열린 항소심 결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폭력이고 의회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이 심대하다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변호인은 창원시의회 내 역할을 감안해서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2일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마트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합부구와 주식회사 이마트 마산점이 함께 추진해 마산합부구청 광장에서 그림대회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이번 그림대회는 지구, 환경, 에너지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아동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발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로 관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0명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최우수 수상작은 전국 이마트 수상작들과 심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상 등 6개 분야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5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군은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고성 당항포 관광지와 고성 공룡 박물관을 휴장 없이 운영하고 5일 어린이날 어린이 관람객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당항포 관광지 내에서 아쿠아 체험과 유리공예 등 체험 부스와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최대 규모 5D 입체 영상관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공룡 영상도 선보였습니다. 또 고성 공룡 박물관에서도 각종 화석과 공룡의 탄생 등 다양한 공룡 조형물 등을 선보여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은 마산 가고파 큰 잔치가 지난 1일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마산항 개항 116주년도 함께 기념회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됐습니다. 정인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흥겹게 리듬을 타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두 마산 가고파 큰 잔치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입니다. 지난 1일 양덕동 삼각지 공원에서는 올해로 38회째를 맞은 마산 가고파 큰 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마산 가고파 큰 잔치는 1978년부터 마산항 개항일인 5월 1일을 마산 시민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마산 가고파 큰 잔치 제전위원회 김미윤 위원장은 올해 마산항 개항 116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내 고향 마산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 그리고 마산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한 축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고파 큰 잔치는 마산항이 그러니까 국제항으로 개항된 116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이름이 가고파 큰 잔치라는 그걸 보면은 내 고향 바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예향 마산의 전통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시민들과 더불어 하는 축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산 가고파 큰 잔치는 마산항 개항을 기념하는 개항 제대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공연과 전시회, 기념식과 문화 행사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양덕동에 위치한 삼각지 공원을 중심으로 순수 문화 행사, 각 동의 주민위원회가 준비한 행사,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관람 부대 행사 등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펼쳐집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은 마산 가고파 큰 잔치는 수많은 인파와 다양한 볼거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을 상징하는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 역시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정인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창원시립 마산 문학관을 찾았는데요.
그림과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 예술의 세계로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표유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 지역 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마산문학관에서는 1년에 3번 특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기획전으로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 문학을 준비했습니다. 가로막힌 문 사이, 애절하게 맞대고 있는 손 아래로 보이는 어린아이.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독백을 통해 과부인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의 미묘한 애정 심리를 다룬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문학과 그림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고급 예술이 창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는 이런 한국 문학은 그 문학 작품,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고 상당히 많은 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요, 그림으로 이렇게 직접 나타냈습니다. 이건 시서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 문학 화가의 독창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타난 그 문학 그림, 그 서울에서 문학의 집 서울이란 데서 매년 이 행사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품을 받았던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만 따로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번에 전시하게 됐는데요. 뭐 기획 의도라 그러면은 좋은 문학 기획전을 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예술을 우리 창원 시민에게도 선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외에도 운수 좋은 날과 오발탄 등 교과서에 등재된 작품부터 지역 대표 작가인 이은상의 성부사의 밤 등 한국 근대 문학의 다양한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천상병의 새는 널리 알려진 기천만큼 뛰어난 문학성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정감에 가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예, 천상병의 시 중에 1절입니다. 이거 보시고 한번 이번에 기천 말고도 천상병 이 시 새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어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주인공 복녀가 환경에 의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김동인의 소설 감자 또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김동인의 감자의 주인공은 복녀인데요. 예,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읽어봤지만은 그때 이제 물질 문명에서 이제 왕서방에 예체보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른 이제 질투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죽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 작품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인형 조종술, 곧 자본에 의해서 운명이 파탄되는 그런 작품들, 그대로 지금 인형을 조절하는 이런 선들 같은 이런 게 보이고 있네요. 기획전에는 이외에도 문학 작품들의 작가들의 저서와 문학 작가들이 스스로 그린 자화상 등이 함께 전시되는 등 알찬 구성으로 준비됐습니다. 마산문학관은 이번 기획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창원 시민들에게 초대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문학 기획전입니다. 많이 보러 오셔서 가족들하고 이번 이제 5월달에 가정의날도 있는데 많이 보러 오셔서 이거 아시면 부모님들은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또 좋은 추억에 잠기실 것 같고요. 또 따라오시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또 인생을 살면서 읽어야 될 그런 작품들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또 친숙함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이 좀 보러 오십시오.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작과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재해석한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 문학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핵심 측근 인사 3명에 대해 4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홍 지사 주변 인물 중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요직을 수행한 인물을 압축해
당시 금품수수 의혹 추궁과 경성캠프 회계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와 도내시군의 올해 재정 자립도가 37.4%로 전국 평균 45.1%에 크게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까지 40% 초반대를 보이던 경남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30%대로 떨어져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통영 케이블카 하루 탑승객이 11,912명으로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하루 탑승객 최고 기록은 11,753명으로 올 들어 역대 최고 탑승객 기록을 경신해 누적 탑승객 1,000만 명 돌파도 조기에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와 스포츠산업박람회가 4,244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고 폐막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비해 37.6% 증가한 실적으로 이번 보트쇼에는 15개국 145개사가 참가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2018년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유치 승인이 난 대회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의 부칙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창원 지역 기업체 1분기 무역 수지 흑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갖고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했습니다. 또 어린이가 놀이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육 공동체 모두의 약속을 선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고성의 명산 거류산에 철쭉이 만개해 등산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등산 시에는 당동 마을을 경유해 등산로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고 장시간 산행이 어려운 등산객은 차량으로 당동 마을과 복림마을에서 임도로 군락지까지 갈 수 있어 편리하게 철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회화면은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2015 회화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높여 우리 고유의 전통 민풍 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인재은행에서는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산후관리사와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양성과정은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해 4월 30일까지 산후관리사 과정 28시간과 베이비시터 과정 16시간, 소양교육 4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5일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일사일게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 오전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